코리아 서키트, 요즘 시장에서 정말 뜨겁죠. 과연 이 PCB 시장, 다시 상승 사이클에 들어서는 걸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한 투자 정보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도대체 최근에 코리아 서키트 주가가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그 힘의 원천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보면요. 주가 상승의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바로 AI 서버에 들어가는 FCBGA라는 고성능 기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둘째는 내년부터 실적이 확 좋아질 거라는 이른바 턴어라운드 전망이죠. 마지막으로 반도체 기판 업계 전체가 이제 긴 침체를 끝내고 부활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 순서대로 코리아 서키트를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주가가 왜 올랐는지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 AI가 산업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핵심 기술인 FCBGA가 뭔지, 그 다음엔 코리아 서키트의 사업 구조와 재무 상태를 보고 마지막으로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최근 주가 상승의 배경,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현실적인 실적 개선, 이 두 가지가 만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게 단순히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AI라는 앞으로 계속 클 수밖에 없는 이 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길었던 부진, 이제 털고 내년부터는 진짜 좋아질 거다라는 이 재무적인 기대감, 이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보죠. AI가 산업 전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고 도대체 왜 이 과정에서 고성능 반도체 기판이 꼭 필요한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I 시대가 딱 열리면서 반도체 산업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AI 칩은 기존 칩이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데이터를 훨씬 더 빨리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걸 받쳐주는 기판도 그냥은 안 되는 겁니다. 층은 더 높게 쌓고 면적은 더 넓히고 회로는 머리카락보다 얇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바로 이 때문에 기술 장벽이 엄청 높은 이 FCBGA 기판 수요가 폭발하면서 지금은 없어서 못 파는 지경까지 이른 겁니다. HBM 같은 최신 메모리를 쓰는 2.5D 패키징 같은 첨단 기술에도 이런 고성능 기판은 필수고요. 결국엔 뭐냐? 시장의 성장 엔진이 예전의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이제는 AI 서버로 완전히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지 보세요. 정말 엄청납니다. AI 서버 시장이 크니까 그 핵심 부품인 FCBGA 시장도 2028년까지 매년 평균 10%씩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10%면 정말 대단한 숫자죠. 이건 그냥 반짝하는 유행이 아니라 거대한 구조적인 성장 사이클이 시작됐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시장이 이렇게 날린 이 핵심 기술, FCBGA, 이게 뭘까요? 왜 이 조그만 부품 하나가 AI 반도체 전체 성능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건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FCBGA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기판에도 종류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크게 패키징 기판이랑 메인 기판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패키징 기판은 비유하자면 일종의 번역기나 어댑터 같은 거예요. 아주 촘촘한 반도체 칩의 신호를 널찍한 메인보드가 알아들을 수 있게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FCBGA가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고요. 반면에 메인 기판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마더보드, 컴퓨터의 뼈대 같은 거죠. 모든 부품이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판입니다. 바로 이 FCBGA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AI 가속기, 서버용 CPU 같이 어마어마한 성능을 내야 하는 반도체 칩이랑 메인보드를 연결해주는 기술적으로 가장 어렵고 그래서 가장 비싼 최고 부가가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 연결 방식의 진화 과정이에요. 예전에는 와이어 본딩이라고 해서 아주 가느다란 금실로 칩이랑 기판을 한 땀 한 땀 연결했어요. 근데 이 방식은 신호가 이동하는 길이 너무 길고 연결할 수 있는 통로 개수에도 한계가 있어서 빠른 속도를 내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플립칩 방식은
말 그대로 칩을 뒤집어서 기판에 바로 딱 붙여버리는 겁니다. 이러니 신호 경로가 극단적으로 짧아지고 수천 개의 통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AI 반도체 시대에 이게 필수 기술이 된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 대단한 기술을 다시 코리아 서킷이라는 회사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대체 어떤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이 치열한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사업 구조를 한번 살펴보죠. 코리아 서킷의 매출 구성을 보면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FCBGA가 포함된 이 반도체 패키지 기판 사업이 전체의 약 40% 정도, 그리고 스마트폰 메인보드에 주로 들어가는 HDI 기판이 또한 40% 정도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20%는 자회사인 인터플래스를 통해서 만드는 휘어지는 기판 FCPB에서 나옵니다. 시장에서의 위치를 보면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이죠. 국내에 아주 중요한 반도체 기판 공급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FCBGA 시장에서는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국내에선 삼성전기, LG이노텍 같은 대기업이 있고 해외에는 이비된, 신코덴키 같은 일본의 막강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죠. 바로 숫자입니다. 숫자를 통해서 코리아 서킷의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얼마나 극적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에 깊은 바닥을 찍고 2025년에 어떻게 날아오를 것으로 기대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건 정말 드라마틱한 V자 반등이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2022년 IT 기기 수요가 폭발하던 호황기에는 영업이익이 거의 1,000억 원에 육박하면서 정점을 찍었죠. 하지만 그 뒤에 글로벌 경기 침체 한파를 그대로 맞으면서 2024년에는 무려 332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정말 깊은 골짜기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2025년에 AI 관련 고부가 가치 제품 덕분에 약 315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극적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재무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이 변화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영업이익의 변화폭이에요. 2024년에 332억 손실이었던 회사가 2025년에 315억 흑자로 돌아선다는 건 1년 만에 이익이 거의 650억 원 가까이 개선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매출액은 크게 늘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돈 안 되는 사업은 줄이고 AI용 FCBGA처럼 마진이 많이 남는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을 확 늘리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그 턴어라운드 스토리를 한 장으로 요약해주는 그림이죠. 2022년에 저렇게 높이 솟았던 이익 막대가 2024년에는 땅 밑으로 깊숙이 꺼졌다가 2025년에 다시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 주식시장은 바로 이익이 가장 가파르게 좋아지는 이 턴어라운드 구간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주가는 비싼 걸까요? 싼 걸까요? 현재 주가는요, 2025년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PER이 25.6배 정도 나옵니다. 이게 일반적인 제조업체랑 비교하면 좀 높은 수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장이 내년에 실적해서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AI의 성장 스토리까지 이미 주가에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코리아 서킷 투자의 장점과 단점, 빛과 그림자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앞으로 뭘 눈여겨봐야 할지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점,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은 AI라는 정말 확실한 성장 엔진을 달았다는 점, 그리고 2025년에 실적이 극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명확한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있다는 점이죠. 반면에 단점, 즉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과거 실적에서도 봤듯이 IT 경기에 따라서 실적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 경기 민감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국내외의 쟁쟁한 경쟁자들과 계속해서 힘겨운 기술, 가격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점은 부담 요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릴 점은 이 분석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